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비아그라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다. 그렇죠. 치료제가 아니고 이제 인공 발기만 도와줘. 증상만 이제 적응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거기에 의존을 여전히 하고. 당연하죠. 예. 잘 모르시고 어떤 면에서 간단하니까. 물론 아주 간단하게 감기 한 번 걸렸는데 무슨 대형 뭐 수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또 간단하게 뭐 발기 하나 먹어서 되면 얼마나 편리한 방법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갈림길이만. 애초에 초반에 원인을 다스렸으면 네. 그냥 잘 끝날 걸 갖다가 발기약 먹고 발기 주사 맞고 또 심지어는 거꾸로 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 발기 포기해버리고 이 보형물 이게 1,500만 원 하거든요. 이걸 집어넣는 고추에다가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 네. 의사들도 매출이 나오니까 이제 모르죠. 사실은 본인이 치료 능력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건데 원인 치료할 이거 1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한 번에 1,500에서 2,000 들고 10년에 한 번 가면 일생 동안 5천만 원 깨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지루라는 질병은 또 사정이 안 되는 병인데 이건 정말로 치료가 저희 병원에는 뭐 불가능하거든요. 네. 저희는 한 90% 성공률이 나오는데 워낙 딴 데서는 치료를 못하니까 치료가 방법이 없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좌절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치료법이 없는 건 거짓말이죠. 저희가 버젓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식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나와서 이 성 문제를 상세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성만 나오면 무조건 대표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의사인데도 네. 지식을 얘기해도 아, 저 의사 수준 떨어져서 얘기하는 의사다. 삼류다.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저는 답답할 때가 좀 있고요. 아직 1,000만 뷰는 안 될 거고 한 500만 뷰는 제가 우리 집사람 하나가 180만 뷰가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한 7, 800만 뷰 되겠네요. 하여튼 저희가 찍었던 동영상 뭐 수십 편 합치면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은 한편은 약간 좀 속상하고 한편은 약간 흐뭇한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5년 전에 교육하면서 아마 유튜브도 보시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꽤 좋아요가 많을 텐데 댓글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 그거 이제 다 아는 얘기다. 강 박사는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전문가 다 아는 얘기 하는데 그 다 아는 얘기의 시작이 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온 지식과 정보가 직접적인 대가 없이 나간 게 약간 좀 약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어차피 지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사회적인 한원이니까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가 돌고 돌아서 이제는 국민의 어떤 상식이 되네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직접 당사자니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 중에 예가 있다면 뭐 일반적인 성지식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꼬마애들이 흔히 하는 압박자위, 바닥자위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온돌방 하잖아요. 방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다가 이제 성기가 체중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방바닥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손에서 압박을 하는 식의 자극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보통 성인은 이런 피스톤 운동이죠. 피스톤 운동의 그 여성의 질감하고 완전히 달라요. 더더군다나 음경은 해면체라는 물풍선이거든요. 혈액 풍선.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풍선에 60kg, 70kg의 무게가 올라가니까 그 풍선이 버티겠어요. 찢어져요. 쉬운 말로. 그래서 불구,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이 완전히 달라서 그 실제 손에서 못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 애들도 책상이 아니라 침대에서 약간 부빌 때가 있는데 침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푹신푹신한 거고 온돌방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에 대한 손상은 훨씬 더 세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 얘기했더니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듣더니 이제 지금은 압박 자위가 위험하다는 건 다 알아요. 대부분이 알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제 그쪽으로는 많이 줄었고 제가 이제 압박 자위 한 적 있습니까? 모든 환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확실히 15년 전 처음에 비해서 초진 때 이렇게 압박 자위 경험이 있냐 물어보면 이제는 옛날보다 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 이게 보이지 않는 보람이구나. 누가 뭐 분장을 주고 말고 그걸 떠나서 그런 느낌 받을 때 말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기능이 안 좋고 아파하는데 막 소음순 자르고 소음순 있어야 되는데
소음순 수술이란 것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미용 수술. 할머니가 되면 호르몬 부족 때문에 소음순이 말라 비틀어져서 네. 없어지거든요. 할머니 소음순을 만들어 놓고 왜 소음순이 약간 크면 약간 조금 배기 싫다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어요. 또 우리 항인종들은 핑크색이 아니고 까무잡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순을 도려내요. 그거는 소음순이 없는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조금 쇠퇴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성감도 있고 상대 남성도 감싸지면서 느낌을 잘 받는데 그런 성기 위주의 어떤 접근만 하는 경우에 네. 제가 좀 마음을 많이 아파하죠.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수술들을 그래서 풍경 수술도 하는 그렇죠. 나라가 뭐 한국하고 네.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정도밖에 없다고 제가 이슬람 들었거든요. 문화죠. 우리는 6.25 때 그 미군 문화 영향이었고 미군 쪽에 이제 의학적으로도 뭐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복용술 애초에 안 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안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무조건 다 저절로 벗겨진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기도 하고 또 굳이 미용상으로 할 거면 어른이 돼서 해야 될 이유가 원래는 덮여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복용이 벗겨져서 나온 애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덮이는 게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제2차 성징을 받으면서 성기가 발육을 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기의 안쪽이 발육하면서 안쪽은 커지고 덮고 있던 껍질은 바나나 껍질 벗겨지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기 전에 2차 성징 전에 잘라버리면 네. 나중에 모질라요, 춤을. 쭉 커져서 껍질이 더 커지는데 포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성기 발육에도 붙잡고 당겨줘서 안 낫는 꼴이죠. 일부 복용수술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뭐 위생상으로 좋다, 성병에 감염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면 아프리카 위주의 후진국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굉장히 물나는 성행위를 하고 물나는 상태에서 위생 관리도 안 되고 씻지도 않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행 전후에 위생 관리가 돼 있을 때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양치를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감기가 다르게 걸리듯이 성행 전후로 위생 관리가 되고 샤워를 해주면 뭐 순간적으로 왔던 균들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 확률이 더 많죠. 근데 위생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측면이 훨씬 강력한데 그 아프리카 위주의 후진국 위주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성병이 많이 걸린다,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위생 관리가 되는 네. 선진국 데이터는 아니래요. 그 얘기가 인상 깊더라고. 다양한 점검들을 찾아야 된다. 그것도 배우자의 이제 성기도 그려보고 아, 예, 이제 좋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관대가 어딘지 찾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예. 부부간에도 이제 다양한 성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질 거라는. 당연하죠. 찾아보게 해요. 찾아보게 하면 이 케이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케이스인데 자극하고 좋았던 부위를 찾아보라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분들 처음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래요. 상반신, 가슴, 성기 주변, 하반신이나 뒷부분 하나도 없다고. 처음에 이제 교육하니까 온몸이 상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온몸입니까? 네. 개인차를 인정하고 이렇게 강요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래요. 하기 싫거든요. 자, 더 무서웠던 이 부부 아내는 아예 백지를 가져왔어. 사실 이 남편이 지루라서 찾아왔는데 아니 남편 고치러 왔는데 왜 저까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섹스도 싫고 사이도 안 좋아요. 저는 원래 막 애무하고 이런 게 간지럽고 싫어요. 세 번 했는데 백지를 가졌는데 이 아내분은 사실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정도가 심해서 자, 안 믿어지실 거예요. 치료 끝날 때 그죠? 지금 온몸이 쓰는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자기들 감성문까지 붙여요. 더 재미난 거는 백지를 가졌던 아내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뭐 물론 불감증 중에서는 진짜로 감각이 잘려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여성들은 성적 억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마치 왜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나서 물이 굉장히 두려워서 물을 피해가듯이 그런 회피, 두려움이 갇혀서 다쳐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에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고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물이 무서운 사람들 결국에는 물 적응시키려고 물이 데리고 들어와서 수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겪어보게 했더니 이분들은 그런
성적 억제라고 그러죠. 억제에서 풀려나서 아주 네.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성 트러블도 없어지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를 알기 위한 아, 노력도 예. 많이 하게 되고 예.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다 예. 보니까 이제 예. 좋아지다. 예. 또 저희가 이제 치료적으로 두 사람의 감정을 읽어드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두 분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훈련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노출 치료라고 해요. 실제 상황에 노출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조금씩 두려움도 사라지고 둘 사이도 원만해지고. 시작을 타임쉐어링이라고. 아이고 네. 그게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네, 침대에 앉아서 그냥 서로 그냥 읽는 아무것도 것만 안 하면서. 예. 예. 아유 그것부터 시작을 고맙습니다. 하고. 야 훌륭하시네 진짜. 깨뚫고 오시네. 방금 이런 식이에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타임쉐어링 얘기하면 무슨 뭐 킨즈 연구소에서 어떤 양반이 뭐 침대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딴 소리 하면 그건 나도 하겠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타임쉐어링 얘기했을 때는 그게 일종의 준비 운동인데 네. 본 게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작가님도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그게 이제 등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와닿으니까 딱 설명을 스스로 하시잖아요. 네. 작가님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가 옛날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타임쉐어링은 저의 치료 과정 중에 아주 작은 준비 단계 그 정도의 사람.